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조금 전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선관위 명의로 입장문 낸 지 하루 만에 수장 명의로 한 번 더 입장을 낸 겁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선관위 사무총장 얘기부터 만나보시죠. 부정선거 관련한 음모론이 나왔는데 이런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서 이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됐는데 이것은 복마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그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보지 않고 특수한 행정기관임을 전제로 감사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이 적발됐는데 이게 전부 지금 헌법기관으로 보지 않은 결과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가 있어도 저희가 그 변명을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러한 비리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정 의원님. 네. 부정선거 의혹의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것 아니냐 이런 물음에 인정한다. 사과드린다. 이런 선관위 전향적인 입장은 이번이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선관위가 연이틀 걸쳐서 선관위 공식 입장과 또 선거관리위원장의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글쎄요. 좀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선관위는 몇 차례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소쿠리 투표가 있을 때 당시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바가 있고 또 이런 관련돼서 몇 차례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당시에도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이 사과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부정 채용된 인사들이 10여 명이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또 새롭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소나기를 피하자 그런 전략 같아요. 국민적 비난이 크니까 사과 2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대충 또 잊어지겠지라는 것인데 전혀 구조적으로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선관위 직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감사원에서 한 878건 정도의 10년 동안의 부정채용 사례를 적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일부는. 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지금 감사에 대한 기구 자체가 아직까지 대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이 방향성이 제시가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어제 오늘 사과 전부 다 서면 사과입니다. 얼굴을 드러내놓고 본인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보도자료 하나 딱 내서 사과한다 하는데 국민들이 그 신뢰가 가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이 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어제 오후에 선관위가 공식 사과문을 게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수장인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본인 명의로 서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 어제보다는 좀 사과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임시 인사규정 정비,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외부 통제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통렬을 반성한다 했어요. 그런데 노태학 선관위원장은요. 말씀하신 대로 2년 전에도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 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하여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전수조사한다, 감사위원회 도입한다. 다 어쨌든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해 보겠다 이런 얘기였고 네. 오늘 나온 입장문이 2년 전과 달랐던 게 이제 외부 통제 방안 다시 보여주세요. 외부 통제 방안 이걸 지금 적극 검토하겠다 이 부분이 달라진 건데 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수조사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결국 규정상 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행정 처분밖에 안 된다. 행정 처분이 뭡니까? 직무 배제시키는 게 고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채용 자체에 비리가 있는 사람들은 면직시키는 일이거든요. 물론 면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현재 규정상 규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전수조사를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 몇 달 정도 비가 피해 올 정도 많이 쏟아지가 쏟아질 정도만 직무 배제시켜 놨다가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더 좋은 자리로 가더라고요. 직무를 배제시켜 놨다가 자기 고향에 가서 마음껏 시시다 그런 가시라고. 사례가 있었죠. 네. 그런 정도면 이게 솜방망이를 넘어서 사실은 짬짬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참에 지금 현재 말하자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더 이상 이게 외부 통제가 받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선관위가 과거의 군부 독재 시절에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무슨 특정한 권력이 선거를 부정할까 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규정에 너무 경도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뭐 블록체인이나 최근 여러 가지 선거 관리할 수 있는 최신 과학기술 장비를 통해서 인력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선거관리 사무는 여야 참견단이 다 해요. 그리고 소쿠리든 뭐든 아르바이트생이 다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매년 있는 것도 아니라면 대폭적으로 저는 트럼프가 지금 딥스테이트, 즉 소위 말하는 그냥 오늘 아침에 의회에서 했던 그 연설에서도 나타나면 중앙 부처의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강력한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